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아이윈 플러스라는 종목을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2일에 매수를 하셨네요. 그래서 1,400원에 비중 22%, 최저점에 계속 탈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윈 플러스의 경우에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좀 엮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업은 이제 그런 이미지 센서 패키징을 하는 전문 업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센서를 패키징하는 기업입니다. 패키징을 하는 기업인데 이게 어디다 쓰이냐, 보통 이제 카메라 모듈 중에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자율주행 쪽에 필수적으로 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많이 엮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아이윈에서 폴라리스 웍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폴라리스웍스는 똑같이 이미지 센서 패키징 전문 업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됨으로써 점점 카메라 모듈에서 자율주행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카메라 모듈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 관련주로서도 두 가지 테마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기업의 상황이 좋으냐? 결국에는 지금 기업의 상황은 주가가 말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봐도 과연 이 종목이 가치가 있는 종목일까? 우상향의 가치가 있는 종목일까를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2017년부터 21년도까지 계속해서 적자죠. 영업이익. 근데 중요한 거는 2015년부터도 적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따지고 보면은 흑자였던 적이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수익성 문제가 있는 거겠죠. 매출은 어느 정도 지금 나오는데 그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1억도 흑자가 안 난다라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결국에 가장 큰 문제는 매출 원가율 때문입니다. 이 매출 원가율 때문인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 매출 대비해서 차지하고 있는 들어간 원가가 얼마냐가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100%가 넘어가요. 동사 같은 경우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매출을 내는데 2억 원의 투자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 마이너스 1억, 순이익 마이너스 1억, 어쨌든 마이너스죠. 매출 대비 원가가 더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쉽게 탈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생산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 신주 발행을 합니다. 이 규모가 한 421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기존의 동사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 패키징 개수가 1200개 정도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수주 규모가 확대가 되면서 만 개로 수정하겠습니다. 2700만 개 정도는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제 생산 시설이 이 정도 개수가 지금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421억 원 정도를 신주 발행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불안해요. 어쨌든 시설을 확대하는 걸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에 영업이익 순이익 못 내면은 이 회사는 돈을 못 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재무적인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해결이 될 가능성은 저는 현저히 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도 상황인 게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공급난, 전쟁 리스크에 따른 공급난 차질로 인해서 굉장히 대부분의 이제 원자재 값이 폭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 역시도 이런 이제 원가율을 좀 줄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번 연도 1분기 역시도 적자 지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이렇게 해서 자금 조달이 돼서 시설 확장을 했어요. 요게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된다 그래도 당장이 되진
않습니다.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는 뭐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여기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선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 자율주행 관련 테마주로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은 뭔가 어떤 성장성, 가치 부분 이런 부분들을 따져본다면은 단기간에 돌아서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도 실적 개선까지 기다릴 수야 있겠지만은 그러기에는 너무나 재무적인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종목을 자율주행 관련 테마로 보고 접근을 하셨다라고 하신다면은 얘 말고도 훨씬 더 좋은 종목이 많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 매출을 내고 있고 고객사도 굉장히 탄탄하고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로 보고 샀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보다는 더 좋은 종목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또 한 가지 좀 우려사항이 뭐냐면 발행주 시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보시면 2017년에 비해서 2,400만 주였던 게 지금 5,700만 주, 2배 이상 늘어났죠. 종목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상증자면은 사실 어느 정도 좀 호재로 그동안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보면 대부분 빚입니다. 네, CB, 신주, 유상증자 거의 빚으로 늘려온 거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회사의 어떠한 재무적인 리스크는 더욱더 심각해지는 반면에 오히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식수가 많아지면서 오버행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폭탄이 5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이나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좋은 종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시가총액 500억도 안 되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은 항상 세력들의 놀이터가 또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더 보고 싶다. 어쨌든 자율주행 관련 테마로 한번 수급받으면 테마성으로 상승은 가능해요. 그게 언제인지 몰라서 지금 문제인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저점 밑으로 하단선 기준선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깨지면 바닥 정말 모르죠. 여태까지 어떻게 내려왔어요? 네,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또 깨진다. 추가적으로 바닥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굳이 그걸 기다릴 필요가 있나라는 판단이고요. 대응은 빠르게 하실수록 굉장히 좀 좋은 겁니다. 그래서 759원을 하단으로 잡으시고 상단은 단기 반등선 900원, 1000원 3차까지 1100원 선까지는 자율주행 관련 수급한번 받으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의 주신 분께서 혹시라도 자율주행 관련주를 찾다가 이 종목을 매수하신 거라면은 더 좋은 종목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종목을 좀 더 안정적인 종목을 고르시는 게 좋겠다라고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늘까지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만큼의 또 누적 수익률을 쌓을 수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좀 기간이 길어서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횡보 구간에서도 수익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그게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겠죠. 10%짜리도 하나 나왔습니다. 이런 급등할 때 잘 먹어줘야 돼요. 이때 팔지 않고 갖고 있으면 그대로 하락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꼭 해주셔야 된다. 중간중간에 벌써 수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한 번씩 다 세볼 거지만 육안으로 봐도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주식은 딱 세 가지예요. 상승, 하락, 박스권. 세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내가 요리를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가 예측은 할 수가 없어요. 뭐 내일 상승할지 하락할지 그거를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대응을 하고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1년 3개월 동안 총 누적 수익률 104%를 달성을 했고요. 총 19번의 매도 구간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대단한 누적 수익률이냐면은 결국에 작년 3월부터 어떻게 됐어요? 계속 하락을 했죠. 누가 봐도 이렇게 우하향 추세에서 중간중간에 매도를 잘한 덕분에 수익률을 저 정도로 쌓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자릿수
104%를 달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상승 추세에서는 그냥 둬도 수익이 나요. 하지만 하락 추세에서도 내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실 수 있다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또 종목 브리핑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종목 문의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